천안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스마트 벤치와 보도블럭, 조명 디자인을 제안하게 된 김보혜, 이윤규, 김하연, 윤석현입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문제인식, 해결 방안, 컨셉 제안, 작업 과정, 마지막으로 최종 모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천안시의 낙후된 구도심을 주민과 지역의 주도하에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는 대흥로와 천안역 부근의 산책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인식입니다. 앞서서 천안역 일대의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20-30년간 천안시 전체 인구와 사업체의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천안역 일대의 인구와 사업체 개수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된 천안역, 천안천, 대흥로 일대를 보면 산책로는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대흥로 거리는 슬럼화가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답사를 가서 직접 살펴보았을 때 천안천의 산책로는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밤에는 조명이 거의 없어 산책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천안천의 보도블럭과 벤치와 같은 시설물을 조명과 함께 리디자인함으로써 산책로를 산뜻하고 정리된 분위기로 조성하여 천안천 산책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흥로 거리는 전반적으로 슬럼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으로 인해 무법지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도와 인도를 구분지을 수 있는 보도블럭형 조명 디자인을 제안하여 무단 횡단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컨셉 제안입니다. 한편 천안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약 12,619명으로 전국 8위 수준일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자 위아래로는 수도권과 아랫지방을 잇는 경부선, 좌우로는 장항선의 분기점이 되는 우리나라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사통팔달을 컨셉으로 수립하였고 그에 맞추어 연결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디자인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터미널과 천안역을 연결하는 천안천 산책로의 환경을 개선하여 산책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터미널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천안역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낙후되어 있는 천안역 부근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천 산책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주는 매립등을 제안하였고 형태적으로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이동할 때 다치지 않도록 둥근 느낌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역과 야우리를 이어주는 천안천에 거리적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조명의 밝기 정도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야우리나 천안역과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둥근 조명의 면적의 차이를 두어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럼화된 대흥로를 도로와 인도 사이에 안전바 형태의 조명과 바닥 부분에는 바와 이어지도록 조명을 설치하여 대흥로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조명을 이용한 모듈형 스마트 벤치는 천안의 상징인 용을 별자리의 형태로 해석하여 천안역과 야우리 사이의 연결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목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목업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산책로와 거리의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디테일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목업을 제작하였습니다. 천안산 산책로 중 스팟을 선정하여 벤치를 조성합니다. 지면의 선형 조명과 벤치 자체의 조명을 통해 천안의 상징이 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용자리로 표현합니다. 각각의 벤치에 C타입 5핀 충전기가 설치되어 스마트폰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면에는 선형 조명과 함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충전과 조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벤치 스팟의 바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충전과 야간 조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벤치에 앉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벤치에 착석하면 해당 벤치의 조명은 꺼지고 바닥 조명에서는 앉은 벤치에서 이미 다른 사용자가 앉아있는 벤치로 연결되는 듯하게 빛이 이동합니다. 스트립 LED를 활용하여 빛의 이동 그리고 선과 띠 형상의 빛 형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도보 이용 시 시민들에게 천안역과 천안터미널 사이의 남은 거리를 안내하는 역할로서 천안역과 터미널의 연결성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천안역과 터미널에 근접할수록 빛의 범위를 넓게 하여 천안천 거리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분하여 이용객들이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디자인을 통해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빛의 종류와 세기에 차이를 두어서 사고 다발 구역을 안내합니다. 대흥로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인도 침입을 막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합니다. 단순 조형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이어진 조명으로서 대흥로의 밝은 분위기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윤규 김보혜, 윤석현 김하연 팀의 공학설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책상의 높이 조절을 위한 보조장치 개발이라는 주제로 공학설계를 진행한 김상균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혹은 서서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자세는 신체에 많은 안 좋은 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높이가 조절될 수 있는 책상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런 간단하게 높이만 조절될 수 있는 책상 장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장치들은 아주 간편하게 모니터와 키보드에 대한 높이를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대부분의 공간에 대한 제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널찍한 책상을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책상 상판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오로지 높이만 조절될 수 있는 전동 높이 조절 책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대의 책상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소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은 대체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체로 이런 다리에 상판만 얹어있는 디자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만의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을 꺼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책상을 버려야 하는데요. 책상이라는 제품 특성상 오랜 기간 사용하는 만큼 높이만 조절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꾸고 싶은 건데 책상까지 바꿔야 된다는 점은 기존 소비자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책상이 높이만 조절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라는 이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책상에서 다리 한쪽당 하나씩 장치를 추가해 높이를 조절 가능한
책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개발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높이를 높여주는 동력원에 대한 것은 전동 실린더인데요. 이 전동 실린더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 높이를 조절해 주는데, 이 네모 박스 부분이 책상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책상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판 쪽을 전동 실린더가 잡고 아래쪽에서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안정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모난 책상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면서 대각선의 형태로 책상의 다리를 잡아주어 책상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 와도 책상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팩트함과 조화로움인데요. 최대한 작고 기존 책상에서 많이 과한 느낌이 없게 디자인하였고요. 대각선으로 배치함으로써 좀 더 옆에서 봤을 때 얇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 모델링을 바탕으로 목업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 나무 원 기둥은 책상 다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다리를 안에 넣고 장치를 가동시키면 책상 다리를 품은 장치가 책상 다리를 위로 올려주는 형식입니다. 책상 전체를 올린 책상과 부품이 결합된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업을 작동시키는 법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조희원입니다. 저는 1차 연구 때와 마찬가지로 휴대용 휠체어 바퀴 클리너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휠체어 바퀴 클리너는 휠체어 사용자의 쾌적한 실내 활동을 위해 고안된 제품입니다. 실외에서 사용한 휠체어를 실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에 바퀴를 직접 닫거나 커버를 씌우는 대신으로 사용하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휠체어 바퀴 클리너는 바닥 등에 설치되어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설치된 특정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훨씬 컴팩트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휴대용 제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 휠체어 바퀴 클리너는 휠체어의 프레임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컨셉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어떠한 형태의 프레임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사이즈 조절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바퀴가 닿는 내부 파트는 기존의 클리너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고정 클립의 끝에는 고무 소재를 덧대는 것으로 고정력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부착한 채로 생활하거나 사용 후 제거하여 따로 보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휠체어 바퀴 클리너는 휴대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구동 방식을 생략하여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 면에서도 크게 개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클리너는 자동 세척 방식이 아니어서 휠체어에 부착 후 사용자가 직접 바퀴를 굴리는 다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 덕분에 사용과 세척은 보다 간단하고 편리해지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프레임의 길이와 각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수동 휠체어를 조사하여 그 구조와 치수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사이즈와 목업을 바탕으로 하여 간단히 모델링과 렌더링까지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의 외출이 자유로워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공학설계 휴대용 휠체어 바퀴 클리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이만슬입니다.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공학설계 주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무쇠 화로에 대해서입니다. 이 무쇠 화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캠핑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난 후부터였는데요. 캠핑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캠핑용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캠핑 화로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화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충전돼서 실내에서 사용이 불가한 화로, 그리고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로, 또 이 경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로처럼 굉장히 많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화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 화로라는 것은 숯불을 담아서 난방과 취소를 보조하는 도구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화로는 사람들이 이 화로를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생존과 굉장히 밀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화로라는 것은 낮에는 음식을 조리해서 사람들이 의식주 중에 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밤에는 이 따뜻한 열이 남은 화로를 방으로 가지고 와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또 밤을 지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생존과 밀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생존 이외에도 부가적인 삶의 윤택함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가 무쇠화로를 선택하게 된 것은 무쇠화로가 가진 시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화로에 대해서 더 살펴봤는데, 화로라는 것은 현재 과거에는 생존과 밀집하고 또 기능에 중점된 디자인으로 사용되었으면 현재는 약간의 부가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등록일자와 무관하게 무쇠 화로의 형태를 가진 제품들이 지속적인 시장 판매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쇠 화로라는 제품의 시장성도 가지고 또 화로라는 감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쇠 화로를 선택하여서 디자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선택하게 된 키워드는 공동체, 음식, 운기였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공동체라는 키워드는 화로가 하나의 제품이지만 이 화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유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라는 키워드와 이어지게 연료의 용량을 좀 더 넓혀보고 또 연료의 용량을 높이면서도 1인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제가 진행한 디자인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모급인데요. 1차 모급입니다. 이 모급은 지금 한지로 진행을 하였는데, 한지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쇠 화로라는 재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지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서 3D 프린터로 모양을 뽑은 후 한지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한지로만 제작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화로대와 작은 화로대입니다. 이 화로대라는 곳에서 연료를 보관할 수 있고 또 불을 켤 수 있는데요. 이 큰 화로대에서는 많은 용량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료를 넣어주지 않아도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이 연료가 꺼진 후에도 밀폐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작은 화로대는 간이용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불멍을 잠깐이라도 사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사용할 수 있는 커버는 가마솥 뚜껑으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이만슬입니다.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공학설계 주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무쇠 화로에 대해서입니다. 이 무쇠 화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캠핑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난 후부터였는데요. 캠핑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캠핑용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캠핑 화로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화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충전돼서 실내에서 사용이 불가한 화로, 그리고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로, 또 이 경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로처럼 굉장히 많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화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에슬레저 마스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에슬레저 팀의 우상혁이라고 합니다. 에슬레저란 에슬레틱, 운동 경기와 레저 여가를 합친 스포츠웨어 업계의 용어로 가벼운 스포츠 등으로 번역되며 스포츠의 흥미로부터 일반인들도 스포츠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손쉽게 레저 같은 즐거움을 맛보자는 경향을 뜻합니다. 에슬레저 마스크는 전자식 공기청정 마스크에 GPS 트래커 그리고 웨어러블 테크를 접목시켜 호흡의 쾌적함과 체계적인 운동 관리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스포츠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손쉽게 레저 같은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마스크입니다. 아이디어의 사업성.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내 스포츠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밀레니얼 등산족의 급증과 같은 실외 스포츠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운동을 하면 호흡 문제 등 여러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지만 미세먼지 차단과 비말 차단이 동시에 가능한 마스크의 개발은 아직 미비한 시점입니다. 이에 일상생활을 넘어 운동 중에도 착용 가능한 운동 전용 마스크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운동 추적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동 관리에 대한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운동 추적 기술들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전자식 마스크의 한계점이었던 부담스러운 크기의 디자인을 분리형 마스크 구조로 개선하였고, 사용하기엔 무겁고 불편했던 공기청정 장치를 러닝 베스트에 적용하여 세련되고 전문적인 이미지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 디자인과 사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기획 및 시연. 에슬레저 마스크는 공기청정기와 GPS 트래커, 그리고 마스크와 마스크 카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와 얼굴에 불필요한 접촉 면적을 줄이고 마스크 안의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마스크 카드를 통해 흡기와 호기의 흐름을 개선하여 이산화탄소와 습기의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종목에 맞는 스타일과 이미지가 적용된 디자인의 마스크 커버를 제공하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분리시켜 무게를 분산시키고 러닝 베스트의 제공을 통해 휴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 미세먼지 및 운동 강도의 정도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GPS 트래킹을 통한 운동량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운동 코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활용 분야. 코로나로 불편함이 가득한 지금 에슬레저 마스크가 개발이 된다면 실내 활동의 부담함과 운동의 불편함을 감소시켜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줄어든 외부 활동으로 인해 햇빛보다는 인공 조명에 의존하고 정상적인 신체 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질 경우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실내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운동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은 활력 넘치는 모습을 주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회 사용이 가능한 에슬레저 마스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마스크의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소비 문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슬레저 마스크는 조깅, 축구, 사이클 등 한 가지 스포츠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스포츠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붐을 이루고 있는 헬스케어 트렌드에 스포츠의 대중화를 더하여 건강한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노동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의 질이 열악한 작업 현장 혹은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작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오염된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겪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거나 광범위한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노동 현장의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